어쨌든 9번째 5월 12일 9시 8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상호의 시즌1 에피소드 9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하시던 대로 똑같이 키보드 위에 손 올려놓으시고요. 열심히 단어 암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Andrew, where is your mom? Judy is next to you? Or is she in the kitchen? Anyway.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1번 탐 행크스 주연의 Cast Away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탐 행크스가 나온 영화 Cast Away. 다들 보셨나요? 이 영화 명절 때마다 하는 영화입니다. 그죠? 그렇죠. 배구공입니다. 저거 사람 모가지 아니에요. 배구공입니다. 윌슨이라는 배구공이에요. 네. 오케이. 탐 행크스가 나온 영화 캐스트 어웨이는요. 이제 탐 행크스가 그 페덱스 직원이에요. 어떤 비행기를 타고 다닐까요? 우리 연상호의 1일에선가 했던 단어인데요.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짐 실는 비행기. 뭐라고요? 쓰고 계시죠? 그 페덱스 그 비행기를 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카고죠, 카고. 짐 실는 비행기, 화물기, 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캐스터웨이냐? 어원 1번을 보시면 캐스트의 뜻이 뭐예요? 던지다입니다. 캐스트, 던지다. 이 단어 자체가 동사로도 쓰이고요.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캐스트 앞에서 뭐에서 배웠었죠? 방송하다 전파를 넓게 던져요. 연상호의 1일인가 2일인가? 지금쯤 올라와야 되는데요, 단어가. 그렇죠. 브로드캐스트, 방송하다 할 때 나왔었던 캐스트 단어죠. 뭐 완전 기억 잘해, 이제 완전. 여러분들은 뭐 천재? 이게 다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영어 누구랑 공부했냐 그러면 누구랑 공부했다고 해야 돼요? 훈이쌤이랑 공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독학해서 알았어. 이런 말씀하시면 배신이야, 배신. 성대모사도 잘해. 재미없고요. 네, 그렇죠. 브로드캐스트, 포캐스트.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훈이쌤이랑 공부했다고.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이 방송, 재방송, 이제 방송한 것들이 다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클릭률이 저조하나? 뭐, 싸이를 거의 버금가지 않을까. 그만 잘난 체 하고요. 캐스트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그런데 이게 왜 캐스터웨이냐? 잘 들으세요? 또 수동태 들어갑니다. 캐스트가 던지다예요. 그러면 뭐가 뭘 던지냐? 폭풍우가 캐스트. 그죠? storm, cast. 던졌어요. 참고로 캐스트의 동사 변화는요. cast. ready, thank you. 그렇죠. 캐스트입니다. 풋이에요. 던졌어요. 누구를 던졌냐? 탐 행크스를요. 뭐 가깝게 던졌겠어요? 그냥 냅다 던졌겠죠. 그래서 멀리 던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 날아가라. 으이. 뭐가 붙어요? away가 붙어요. 어떻게 되느냐? The storm cast him away. 이렇게 away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away 날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away 똑같잖아요. 우리말하고. 자, thank you. 수동태 만드세요. 지금 제가 말한 문장 수동태 만들면 수동태. 자, 목적어 그를 던졌다. 목적어에 해당되는 그가 이제 주어의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타이핑하고 계시죠? 그는 멀리 던져졌어요. Thank you. He was cast away. 그래서 자, 그림 1번 잘 보세요. 번호 1번. cast away 앞에 주어와 비동사가 붙습니다. He was cast away. 그럼 이게 뭔 뜻이냐고요? 조난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조난당했다. He was cast away. 그래서 he was를 빼고 조난이라는 영화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비행기가 떨어져서 조난당했다. 그런데 이 탐 행크스가 사람이 사는 섬에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사는 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조난을 당해서 어디 위로 올라갔느냐? 어느 한 섬 위로 올라갔어요. He was cast away. 그는 조난당했어요. On an island. On an island. On an island. 그럼 여기서 왜 by the storm을 뺐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동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수동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by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쓸 때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찰일지를 써요. 관찰일지를 누가 관찰해요? 내가 관찰하죠. 그럼 내가 씨를 뿌렸다. 그죠? 항상 주어가 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일지 같은 건 무조건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싹이 났다, 줄기가 뻗어나간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동태는 by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또한 수동태는요. by 행위자로 올 때 by 행위자가 당연한 사람일 때 수동태를 씁니다. 예를 들면 타이타니코가 조난을 당했죠. 그럼 타이타니코가 난파가 돼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배에서 이제 바다 위로 들이우죠. 그러면 그 구명보트를 누가 물 위에 띄우냐? 당연히 승무원들이 띄우죠. 그러니까 구명보트가 바다 위에 드리워졌다지 구명보트가 바다 위에 승무원에 의해 드리워졌다. 굳이 승무원에 의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죠. Good evening, Abraham. I got you.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수동태는 우리가 교과서상으로 배우는 by 행위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교과서상으로는 by 행위자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글을 읽을 때는 by 행위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by 행위자를 뺐는데요. He was cast away on an island인데 무인도. 자, 무인도 우리 그러면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하다 타동사. 나는 어디에 살아요. 자, 동사만 써보죠. 타동사. 자, 그러면 거기에는 live의 어원을 갖고 있는 habit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쓰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사 뭐죠? 살짝 틀렸죠? 네. inhabit죠. 놀랍게도 inhabit는 어디에 살다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수동으로 만들어 보시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수동만 드세요. 과거 분사만 쓰세요. 밖에서 천둥치고 난립니다. 음이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과거 분사. 음매 용서중 앤드류 PP인데 ED 빼먹었네요. 그리고 비동사는 빼세요. 과거 분사만 쓰세요. inhabited 거기서 비동사는 빼주세요.
왜 그러냐면 be inhabited는 어디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고요. be가 빠지게 되면 inhabited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형용사로 썼을 때 inhabited입니다. 잘 쓰고 계세요. 좋습니다. 쭉쭉쭉 올라오네요. inhabited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하려면 앞에 부정의 대가리 접두어라고 합니다. 부정 접두어 뭐부터 해야 돼요? un 붙습니다. 자, 그러면 uninhabited는 뜻이 뭘까요? 당연히 inhabited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니까 uninhabited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단어 올렸습니다. uninhabited islands. 그래서요, uninhabited도 모음 발음이니까 당연히 앞에 un이 붙어서 uninhabited island. uninhabited island. 아유, 발음 힘드네요. 모음 발음이 항상 힘든 거예요. uninhabited island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잘 암기해 주세요. 완전히 암기가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무인도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주인공 탐 행크스는 외로움을 달래려고요. 배구공에다가 건초를 꽂아서 말동무를 삼습니다. 근데 그 배구공 브랜드가 윌슨이에요. 테니스 라켓이나 스포츠용품 만드는 그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윌슨. 그래서 그 배구공 제조 회사가 윌슨인데 그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윌슨이랑 같이 미친놈처럼 막 얘기를 나눕니다. insane, lunatic, 미친놈처럼 insane, lunatic, insane, lunatic. 네, 제가 뭘 기대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insane, lunatic, 미친 이런 말이거든요. lunatic의 luna는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비 오면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비 오는 날 귀에다가 꼭 꽂고 돌아다니는 동네 미친 사람이 한 명씩 있을 텐데요. 얘네들은 달 뜨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lunatic 하면 미친입니다. lunatic. insane. 시험에서는요, 읽기상에서는 insane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어휘 문제로 테스트, 어휘 문제, 그냥 읽기에서는 insane이 많이 나오고 어휘 문제로는 lunatic이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혼자서 미친놈처럼 윌슨하고 얘기하면서 무인도에서 야자 따먹고 살다 보니까 막 완전 고립된 세상이잖아요. 고립된 세상. 그렇죠. lunatic mad입니다. 고립된 세상. 고립된. 응? 고립된. 네, 새로운 분, 팀킬할게님, 반갑네요. 이렇게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타이핑 하시기가, 그렇게 하시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잘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팀킬할게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렇죠. 고립된, 역시 공부한 티가 납니다. isolated. 벌써 에피소드 9을 와 보니까 막 앞에서 했던 거 막 나오고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 막 굉장히 소외감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좀 이제 8개니까 8시간 정도 되니까 분량이 많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잡고 방송이 화목이니까 한번 쭉 듣고 들어오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계속 받으시면요, 뭐 수능, 토익, 편입 뭐 다 작살입니다. 다 작살. 어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가 완전 잘 외워져. 완전. 항상 고득점 맞고 영어 점수 결과가 잘 나오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훈이쌤.
자, isolated 나오고 있습니다. 고립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울증 장렬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꿈꿉니다. 뭘 만들어요? 뗏목을 만드는데요. 뗏목을 만들어요. 이 단어는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입니다. make a raft. make a raft. 뗏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뗏목이 raft 하니까 여러분, 이 뗏목 raft 어려운 단어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동강이라든지 물살이 아주 심한 강에서 우리 뭐 해요? 래프팅을 하죠. 래프팅. 네, ing만 붙이면 돼요. 래프팅. 그래서 그게 급류타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래프팅을 할 때 이 물보라가 막 이는 강에서 래프팅을 한다 해서요. 이 래프팅의 실질적인 실감나는 단어는요. white water rafting이라고 합니다. 생소한 단어죠. 래프팅만 하지 마시고요. Oh, I enjoy the white water rafting 하면은요. Oh, David. Good evening. 그렇습니다. white water rafting 하면은요. 흰 물살이 치는 강에서 무지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white. 왜? 물살이 하얗잖아요. white water rafting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살이 치는 강에서 래프팅을 한다. 자, 어쨌든요. 고립된 섬에서 살아갈 수 없는 톰 행크스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 무인도에서 해방시키려 하죠. 해방시키려 합니다. 이때 해방시키다라는 단어 3번을 보시면 발음이 있네요. liberate. 한번 발음을 듣고 한번 써보시죠. liberate. liberate. 어떻게 쓰면 될까요? liberate. 눈치가 빠르신 분은 왼쪽에 3번에 리버가 free 해서 어원이 있네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liberty라는 단어, 자유. 그래서요, at가 붙으면 동사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자신을 해방시킨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liberate himself. He tried to liberate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iberate. 제기대명사 얘기를 잠깐 하죠. 제기대명사는요. 분명히 주어와 같은 목적어를 쓸 때. 다들 아시는 거죠? 참고로 주어 바로 뒤에 또 제기대명사를 쓰는데요. 그런 경우는 강조할 때. 우리 중딩 친구들은 꼭 암기해둬야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회화할 때는 이제 목적어를 I love myself 이런 것만 잘 점검하면 되고 말하다 틀리면 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교정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어 바로 뒤에다가 I, myself, he, himself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주어 바로 뒤에서 그건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강조용법. 스티브, you're right. 스티브 들어오셨네요. 자, liberate가 자유를 준다 그래서 해방시키다예요. 타동사입니다. 당연히. 이거의 동의어 뭐가 있냐? release라는 게 있습니다. release. release는요. 끈을 풀다. 그래서 풀다라는 건 뭔가 완화시킨다. 그래서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킨다. 이런 말로서 쓰이기 때문에 release. 물론 release는 영화를 개봉하다. 이렇게 할 때 또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그럼 영화를, 영화 필름을 다 만들어 놓고 창고 안에다가 놓고 있다가 영화를 극장에다 푸는 거죠. 개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해방시키다가 석방시키다. 석방하다의 뜻입니다. 네. 석방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release하고 set free가 동의어입니다.
release, release, set free. 단어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단어 쓰시면서 암기하세요. 네. 방송이 한 9번 정도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낯선 분들도 들어오시는데요. 낯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네, 항상 훈이생과 함께 공부하면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려 했으나 sudden tidal waves injured him, his knee. 자, 지금 제가 한 말 중에서요. 한번 써보시죠. sudden tidal waves. sudden tidal waves. sudden tidal waves. 갑작스런 hail. 저도 타이핑 하나 하죠. 타이틀? 제 발음이 타이틀로 들렸나요? 저는 분명히 tidal이라고 했습니다. 명사형 하나 올려드리죠. tide. 이게 뜻이 뭘까요? tide. 조류라는 뜻입니다. 조류. 밀물, 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sudden tidal. 배티가 철자 좋았네요. tidal. AL이 붙어서 형용사입니다. tidal waves가 뭐냐? hail이라는 뜻입니다. hail. tidal waves. hail.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자, hail은 tidal waves. 그래서 갑작스런 헤일이 injured him, his knee. 그에게 무릎을 다치게 했어요. 부상 입히다. 이 얘기를 이제 또 할 겁니다. 어쨌든 tidal waves라는 단어 꼭 암기하세요. tidal 할 때 뒤에 형용사형 al 붙습니다. Good job, Betty. 자, 갑작스런 헤일로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무릎이 산호초에 찢겼어요. 그래갖고 지금 무릎을 보시면 피가 철철 나죠? 철철 납니다. 그래서 헤일이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치게 하다라는 동사. 다치게 하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일상에서 쓰이는 네, 팀킬할게님 타이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우린 다쳤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쳤다. 그런데요, 다쳤다는 수동입니다. 다치게 하다라는 타동부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상당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 중에서 부상당하게 할 때는요, injure를 씁니다. injure. 그리고요, 마음에 상처를 주다 할 때는요, hurt를 씁니다. hurt.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마음 아프게 할 때 You hurt me.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다 할 때는 hurt를 씁니다. 또 wound는 총상 입히다입니다. 총상 입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wound는 총상 입히다입니다. 또 다치게 하다라는 걸로 damage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다 할 때 damage라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 어디 갔다 왔어요? 조용하다 했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닉네임을 들어오실 때는 가능하면 영어 이름이나
아니면은 좀 부르기 편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또 호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디, 용소중, 앤드류 어디 가셨대? 네. 참고로 저는 내일 컴퓨터 옵니다. 데스크탑 하나 굉장히 비싼 거 사고 싶었으나 하나 조립했어요. 어쨌든 잡담은 각설하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 위에 다치게 하다라는 단어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damage 어떤 때 쓴다고요? 폭풍우가 와서 폭풍우가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다 할 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다 할 때는 damage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injure를 씁니다. harm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해를 끼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wound는 총상의 피다입니다. hurt는요, 마음을 다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이걸 지금 완전히 구분하라는 건 아니고요.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좀 신경 써서 외우세요. 뭐 이걸 막 싸잡아서 한꺼번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쟁 영화 보다 보면 운두가 나올 것이고요. 로맨스 영화를 보다 보면은 hurt가 나올 거고요. 그죠? 재난 영화를 보면 damage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 신경 써서요. 근데 지금 탐 행크스는 무릎이 까졌어요. 산호초에 찢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 다쳤어요 라고 수동으로 만듭니다. 그죠? 수동으로 만들 때에는 우리가 굉장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집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할 때는요, 수동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damag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My house was damaged. My house was damaged. 우리 집이 부서졌어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탐 행크스는 무릎이 까졌죠? 피가 철철 나죠? He was injured. He was injured. harmed, wounded. 요 네 개의 동사는 다 ed가 붙어서 발음이, 그죠? damaged, injured, harmed, wounded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의미는 뭐라고요? 부상당한, 다친, 그죠?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반면에 hurt는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요? hurt죠. cast, hurt.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겠지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hurt는요, 수동태로 쓰기보다는 you hurt me 꼭 암기해 두세요. 뭔가 네가 굉장한 장난을 쳐서 내가 다쳤다거나 아니면은 당신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거나 했을 때 you hurt me 이렇게 했습니다. 탐 행크스는 결국은 이 무인도에서 탈출을 하게 돼서 그가 생활하던 맨하튼으로 돌아갑니다. 맨하탄 아니고 맨하튼. 네? 뭔 말씀인지 아시죠? 맨하튼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탐 행크스는 미국 뉴욕 맨하튼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텔리예요. 인텔리. 뉴욕 맨하튼입니다. 뉴욕 맨하튼. 인텔리. 여러분 인텔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텔리? 옛날 분들이 쓰시는 말이고 요즘도 쓰죠. 그 사람 굉장히 인텔리야. 그러면요,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인텔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브라함이 써준
intelligent 형용사. An intelligent man. He is an intelligent man. 이렇게 쓸 때 he is an intelligent person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intelligent가 똑똑한이잖아요. 네. 맨해튼, 바로 앞바다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탐 행크스는 돌아갑니다. 그의 탈출을 위한 굉장한 자유를 갈망하는 그 노력으로 맨해튼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또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였죠. 자유의 신상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자유의 신상. 자유의 신상. 조각상의 스태츄입니다. 스태츄. 데이비드. 데이비드. 저희가 데이비드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데이비드 들어오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오늘 우리 남원 공무원 연수원 선생님들 데이비드, 올리비아, 주디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단어 또 뭐 나올 겁니다. 네, 반가우실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신상을 할 때는요, 조각상을 스태츄라고 합니다. 스태츄. 그리고 자유는 아까 우리 리버 했잖아요. 자유의 신상. 그렇죠? Statue of Liberty입니다. 올렸습니다. 발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그래서요, 관사 더를 써줍니다. Statue of Liberty 하실 때 관사 더를 써주시면 됩니다.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신상, 조각상, 스태츄라고 합니다. 스태츄. 우리는 지금 해방시키다, 리버리티와 자유, 리버티를 통해서 리버가 free라는 개념을 완전히 익혔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말 자유와 평화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선택받은 국가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극히 심해서요. 미국은 이상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이상한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시민권을 줘요. 이민자, 불법 체류자가 됐든 잠깐 여행을 온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기를 미국에서 낳잖아요? 그냥 바로 시민권 줍니다. 왜요? 미국은 자유와 평화, 신에 의해 선택된 땅이라고 자기들이 철저히 믿는 거죠. 그냥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좀 있고 미국 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만데요? 최소 200입니다. 최소 200. 동부 가보세요. 무조건 350이에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아기를 뱃속에다 놓고 미국에 가요. 전문 용어로 OEM, 주문자 생산 방식?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한국에서 만들어요, 아기를요. 근데 낳기는 미국 가서 낳아요. 그럼 얘가 한국 사람에 의한 아기니까 한국이잖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그냥 줘버려요. 줘버려요. 뭘 줘요? 시민권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애를 미국 가서 낳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면요.
그림에 보이시면 6번을 보시면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 쭈쭈예요. 엄마 쭈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쭈쭈는 성스러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엄마 쭈쭈를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옷을 입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아기가 아직도 배꼽에서 나온다고 믿고 계세요? 네, 배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에서 나와야 되니까 옷을 입으면 배꼽에서 아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을 입어요. 가운. 그러면 이제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시간 단위로 통증이 오다가 30분 단위로 통증이 오다가 이제 막 아기가 이제 막 나오려고 막 하면 통증이 막 5분 단위로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자 가운 입으세요. 간호사분들이 가운 입으세요. 그러면 막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만 입고 막 되게 이제 창피하겠지만 통증이 오게 되면 뭐 이제 창피함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제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저 의사 보이시죠? 배를 빡빡 누릅니다. 아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면요. 정말 배를 빡빡 누른대요. 뭐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아기를 낳나요? 가운 하나 걸친다고 했잖아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낳나요? 아니요. 가운 하나 걸친다고요. 옷을 완전히 입지는 않지만 옷을 들리버. 옷을 하나도 안 입는 건 아니지만 옷을 들리버. 완전하게 입은 건 아니에요. 옷을 들리버. 기대하시는군요. 들리버. 옷을 들리버. 단어 올라갑니다. 들리버. 옷을 들리버. 괜찮죠? 괜찮아. 옷을 들리버. 네, 옷을 들리버.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거 잘못하면요. 되게 완전 욕먹어요. 옷을 deliver. 그러면 이 deliver,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단어입니다. delivery, y만 붙이면 delivery예요. 근데 왜 이걸 옷을 deliver라고 제가 강조를 했느냐? 자, 옷을 들립고 애를 낳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뜻이 뭔 뜻이냐? 분만하다의 뜻이 있어요. 애를 낳다의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단어입니다. 수능 1등급, 토익 900점 이상, 탭스 700점 이상, 요 정도나 돼야 만날 수 있는 단어예요. 분만하다의 뜻이 됐어요. 두 번째 뜻이 뭐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애는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빠한테 가야죠. 그래서 아빠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배달하다예요. 건네주다 이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기의 입장을 보세요.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깜깜한 데 있었죠. 그러다가 깜깜한 곳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바로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뜻 올라갑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엄마가 애를 낳다, 분만하다의 뜻이 있고요. 옷을 들리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 애의 입장에서 보면 애는 자유를 얻은 거기 때문에 바로 해방시키다의 뜻이, 해방하다, 누구를 해방시키다의 뜻이 있겠죠. 그럼 애가 당연히 나왔으니까 이제 아빠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인도하다, 피자를 배달하다. 그래서 delivery의 뜻은 단순히 배달하다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인도하다, 배달하다, 해방시키다, 분만하다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아요. 누가요? 우리 친척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외국에서 사시잖아요? 그런 분 없으세요? 네, 저희 외삼촌이 호주에 사세요. 그래서 호주에 가셔서 이민 가셔서 사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시골 사시니까 주변에 보시면 새댁, 어디 필리핀이나 혹은 베트남 같은 데서 요즘 새댁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도 이주민이고 우리 외삼촌
호주로 이민 간 외삼촌도 이주민이고 다 이주를 해 갔고 이주를 해 오신 분이잖아요. 자, 그걸 좀 구분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어원 4번을 보세요. migrate, 이주하다. migrate. 특히 이 migrate는요. 생태 쪽에서 철새들의 이주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즘 모든 시험에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느냐 그러면 철새들의 이주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철새들이 갔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때에는 그냥 migrate, 이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민 간 사람이잖아요. 이 이민 간 사람을 얘기를 할 때는 어원 6번에 보시면 EX, 밖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묶여서 7번을 보시면 자, migrant, migrate에서 NT가 붙어서 사람이 됩니다. 그냥 migrant만 해도 이것도 이주민이 돼요. 진도 따라오세요. 에브라함 경고, 베티 경고. 자, migrant가 이주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port는 항구죠. 그래서 이 단어 앞에 EX를 붙이면은요, emigrant, 또 export 이렇게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주에 간 사람은 emigrant. 또 수출하다 할 때는 export.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단, 발음상으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는 강세가 뒤에 오고요. 명사는 강세가 앞에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한테 부산을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요. 외국인들한테 부산을 발음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우리처럼 부산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부산 이렇게 발음하죠. 부산. 그러죠? 왜 그러냐. 영어에는 명사는 앞에 강세가 오고 동사는 뒤에 강세가 온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명전, 동후, 명사는 앞, 동사는 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전, 동후.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export라는 단어는 동사, 명사로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동사로 발음할 때는 export 뒤쪽에서 이음절로 가야 돼요. export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를 쪼개요. 이음절로. export. 잘 듣고 계시죠? export. 하면 이게 동사로 수출하다예요. 그럼 반면에 수출할 때는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export.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export.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동사로 발음할게요. export. 명사로 발음할게요. export. 단어 발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주에 가는 사람, 물건을 밖으로 수출하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 동남아에서 요즘 시골로 많이 새댁들이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뭐가 붙어야 돼요? IN이 붙어야 되거든요. IN. 그런데 이 IN이 앞에 발음 때문에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습니다. immigrant. 역시 발음 import도 동사로 쓰일 때는 import. 명사로 쓰일 때는요. import. 발음 따라해 보실까요? import. 강세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강세를 할 때 그 강세가 있는 부분을 강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import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강세가 있는 부분을 이음절로 읽어야 돼요. 강세는 모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모음 발음을 하나 더 넣어줘서 이음절로 읽으면 돼요. import 이렇게 하지 않고요. import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port, import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이음절로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활영어 회화하실 때도 항상 신경 써서 암기하세요. 그러면 발음이 매끄러워집니다. 어색하지 않고요. 한국어식 발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import 동사였고요. 명사형은요. import, import, import 명사로 수입입니다. 자, 미국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이냐라는 얘기를 아까 좀 했었는데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미국은 전쟁이 없이는 국가 자치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랜 시간을 역사 속에서 보면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 분쟁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미국은 정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사실 자유의 여신상, 여신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는 왜 미국을 할 때 쌀미자, 일본처럼 쌀미자를 쓰지 않고 아름다운 미자를 쓸까요? 네, 미국한테 어쨌든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편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적 편견이라는 말을 할 때 대중적 편견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한번 보시면요. Public prejudice 동상이 여자니까 여신이군요. 근거 있는 추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신처럼 예뻐 보이지는 않던데요. 베이글녀는 아니던데요. 베이글녀. 어쨌든요. Public prejudice. 자, 근데 prejudice가 편견인데요. 어원의 8번을 한번 보시죠. JUD, JUS는 발을 정자입니다. 옳게 한다 이런 말이죠. 옳은 걸 판단하는 판사, 옳은 걸 판단하는 판사. JUD에 GE만 붙이면 됩니다. Judge, judge. 됐죠? 암기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네요. JUD는 발을 정자입니다. 그런데 prejudice 단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철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PRE를 앞에서 공부하셨죠? PRE의 의미는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PRE, PRO? 그렇습니다. 앞선자죠. 앞선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리 판단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고로 이 단어는 암기하기 굉장히 쉬운 단어라는 거죠. Public prejudice. 대중의 앞선 판단, 편견. Public prejudice. 자, 저는 지금 미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견해를 통해서 어휘를 암기하는 거니까요. 저도 미국 굉장히 가고 싶습니다. 미국 가서 진짜 수제 햄버거 한번 목젖 차오를 때까지 먹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갈 수 있겠죠. 미국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쉬운 예로 예전에 이라크전이 있었고요. 걸프전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직 그쪽에서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면요. 이라크에는 오일, 기름이 있고요. 석유가 있고요. 그 석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당위성을 내세우고 명분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독재 정권, 독재자를 처단한다라는 명목하에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그 끝입니다. 10번을 보세요. The end. 끝이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고요? 오일입니다. 그 오일은 뭡니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e end는 끝이 아니고요. 결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격언 중에 목적은 수단을 얻기 위한 그들의 전쟁은 그게 수단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양민을 학살하기도 했고요.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단,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을 전쟁 안에서의 그러한 잔인한 행동들도 합리화된다. 이 말로 할 때, 자, 10번을 보시면요. The end. 목적이 있어요. 오일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은요. 목적어, the means. 수단. 잔인한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바로 합리화될 수 있다. 정당화시킨다. 그래서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하면은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나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당화하다, justify라는 단어도 jus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다 이 말이죠. 정당화한다. 옳은 걸로 만든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단어 올려드립니다. 이 단어 해석하시는 분 도서 상품권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갑니다. The means to the end. 요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명사입니다. The means to the end. 아직 안 올라오셨네요? 네,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 좋습니다. to의 해석을 너무 사전적으로 했네요. 조금 매끄럽게 하셔도 됩니다. 의역하셔도 됩니다. 목적과 수단만 들어가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자, 지금 마지막에 올라간 별표 쳐져 있는 The means to the end는요. 이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입니다. 명사 덩어리입니다. 베티가 한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좀 더 순화시켜서 목적을 위한 수단이란 뜻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이 뭐라고요? 오일이라고요. 그 수단은요. 전쟁.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지만 그걸 수단으로 썼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수단 이 말입니다. The means to the end. 목적을 위한 수단이란 뜻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라크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로서 그 전쟁은 결국은 미국이 오일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전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 전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2-1로 2-1 뭔 말씀인지 아시죠? 2-1 2-1이 뭐죠? 이 형식인데 비동사 뒤에 명사 오는 이 형식으로. 자, 한번 써보시죠. 그 전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 전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아니면 걸프 전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The Gulf War, yeah, the war is the means to the end. The Gulf War was the mean to the end. The war is the means to the end. The Gulf War was the means to the end. 자, 오늘 나온 단어들 조금 몇 개 어려운 단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시험을 위한 단어일 수 있겠고요. 생활 영어적으로 나온 단어들 눈에 먼저 보이는 것들은 암기하시고요. 또 우리 시험 대비하는 유학 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모든 단어 다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10시를 넘겨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즌 1의 에피소드 9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